우선 저희는 저희 조의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상상력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저희는 약간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와 치료를 진행하는 컨셉으로 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치료 일지를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 느낀 점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주제는 레머니크입니다. 레머니크는 이제 레머니스라는 단어와 유니크라는 단어를 합쳐서 레머니크라는 고유한 명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머니스라는 추억을 한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고유한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이제 추억을 고유하게 만드는, 즉 잊고 싶은 기억은 삭제하고 소중한 기억은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2124년으로 떠날 건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입니다. 저희는 이제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 연구를 토대로 비침습적인 기술, 즉 뇌를 굳이 열지 않고서도 자기장을 통해 뇌에 안전하게 전류를 유도하여 신경을 자극하여 특정 기억을 강화하거나 약화 또는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2124년에는 지금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도 개선되며, 이러한 향상된 생활의 질은 또다시 기술에 의존하거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불가분의 관계, 즉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따라서 저희는 기계나 기술이 다루지 못하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가상의 인물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상상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떠한 나름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고 해보았고요. 이제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회적 측면을 융합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개선할 점과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124년으로 가서 과잉기억 증후군 환자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박사가 됩니다. 최근 저는 전류 자극을 통해 기억을 약화하는 치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 환자들은 모두 익명이며 테라피 저널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는 총 3명으로 서민철, 임지우, 그리고 한시훈입니다. 한 차례씩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서민철, 사건 나이 15세의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현재는 17세 고등학생으로 학교폭력의 아픔을 딛고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기억이 발목을 잡아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민철군에게 트리거는 온 디바이스, 즉 저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패드와 같은 그러한 온 디바이스의 진동소리, 담배 냄새, 그리고 교복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온 디바이스 접근성과 학생의 신분임을 고려했을 때 온 디바이스와 교복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시키고, 그와 다르게 담배 냄새에 관한 기억은 모두 지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 민철군은 온 디바이스 진동 소리에도 쉽게 흠칫거리지 않고 담배 냄새는 그냥 매캐한 냄새 정도로 반응하며 교복을 입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가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지우, SNS 인플루언서인 23세 환자입니다. 2년 전 딥페이크 성범죄를 겪으며 모든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소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팬들에 대한 신뢰까지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집 밖으로 나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지우 씨는 스스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촉발 물건들, 즉 촬영 소리와 전자기기 그리고 팬들의 함성 소리 등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끼던 지우 씨의 기억을 약화 또는 제거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는 끝이 났고 지우 씨는 다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플루언서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시윤이라는 청년의 부모님이 의뢰하신 연구였는데요. 한시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나이는 25살이었고 공군의 드론 조종사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24년에는 전쟁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달하게 되어서 드론을 통한 전쟁이 되게 만연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런 공군의 드론 조종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 중 무인 항공기 통제실이 발각되어 포격당하게 됩니다. 이제 한시윤의 부모님은 폭파 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의 부모님은 트리거로 구급차 소리, 그리고 각종 큰 소리, 폭발음과 같은 각종 큰 소리, 그리고 드론을 보았을 때 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모든 기억을 삭제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기억을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살아가는 있어 불편한 그러한 감정들은 조금 결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급차나 큰 소리에 크게 반응하지 않도록 기억을 조금 약화시키고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은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전류 자극을 통해 기억을 강화하는 의뢰를 한 환자가 있었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김민준으로 30대 남편입니다. 이제 아내는 30대와 마찬가지인 김민주로 자식은 없습니다. 이들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요. 결혼 기념 1주년 파티를 가는 중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둘은 모두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아내가 조금 더 뇌에 손상을 많이 입어서 기억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기억을 잃었을 때 특성상 최근 기억을 먼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김민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주 씨는 남편인 김민준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고, 하지만 그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통해 같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면서 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준 씨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요. 남편은 이 아내가 이전의 기억을 다시 찾길 바랬기에 이 연구를 의뢰했지만 아내 김민주 씨는 오히려 나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오롯하게 살아가며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겪었다는 것에서 기술에 대한 불신을 얻었기에 더 이상 그러한 과학적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같은 가족 내에서도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싶어서 뒷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리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체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약화하거나 삭제 또는 강화하는 것은 사람을 조작하는 개체로 여길 수 있다는 것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 및 남용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부모님 또는 피해자의 부부,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의뢰를 할 경우 그것이 악용되는 사례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리한 사건을 삭제하면서 피해자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잃었을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에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PTSD 환자나 사회공포증 치료 등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 및 연구에서의 효율 향상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에 침습하지 않고서도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보냈을 때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회복 및 사회적 기능 개선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서민철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기억 왜곡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억을 모두 삭제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억을 한 가지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 기술은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쉽게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니냐는 그러한 이제 논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 조작의 도덕적 경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느낀 점은 이렇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과학적 기술의 발전이 되게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반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